미안한 마음에 최대한 변제해보겠다 하니까 그쵸. 그게 이제 감동적이니까 이런 건 이제 인가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단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법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실 배동훈 변호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첫 번째로는요, 개인회생에 관련된 이야기 준비해 주셨다고 들었어요. 네네. 네,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자, 혹시 개인회생 뭔지 아세요? 우리 그 세련 씨처럼 개인회생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미리 설명을 한번 드리면, 개인회생이란 건 채무가 많은 사람이 그 채무, 내가 채무가 1억이 있어. 근데 다 변제할 수가 없으니까 법원의 회생법원 판사님을 찾아가서 내가 1억 채무를 다 변제할 수는 없는데 한 2천만 원 정도는 내 소득에서 변제할 수 있다. 그럼 2천만 원은 분할해서 내가 변제할 테니까 변제 계획안을 만들어서 분할해서 36개월 동안 변제를 하고 나머지 8천만 원은 탕감을 받는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채무가 이제 최대한 몰려 있어서 더 이상 변제가 안 되는 사람들을 마지막으로 구제해주는 자본주의 국가에서 구제해주는 그런 제도라 볼 수 있죠. 그렇다면 뭐 회사원 공무원들은 당연히 해당이 되는 사례겠네요. 그렇죠. 지금 방금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개인회생은 제가 말씀드릴 때 변제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반대로 파산은 변제를 안 해요. 회생, 파산 두 개가 있는데 회생은 변제를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공무원이든 회사원이든 직업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 돈을 벌어야 변제를 할 거 아니에요. 아까 2천만 원은 변제해야 된다 했잖아요. 네. 파산을 하시는 분은 반대로 직업이 없어야 되죠. 내가 돈을 벌 능력이 안 되니까 1억 있는 채무 1억을 다 탕감 받아 달라는 거고 요분들은 1억 있는 채무 내가 되는 데까지 2천이든 3천이든 변제할 테니까 나머지를 탕감 받아 달라. 이거니까 회생하시는 분들은 직업이 있어야 되고 파산하는 분은 직업이 없다. 그 개인회생 성공 사례를 어떤 걸 말씀드리냐면 이분이 월급을 60만 원 받는데 개시 결정을 받을 수 있느냐, 개인회생이 가능하느냐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제가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일용직이나 뭐 방금 취업을 했다거나 혹은 아르바이트 이런 분들도 가능한가요? 맞아요. 이거 제가 진짜 거의 매일 받는 질문인데 회생도 법이잖아요. 그럼 채무자 회생법에 따라서 진행되고 그 채무자 회생법을 더 구체화 시켜 놓은 게 그 회생법원에 있는 회생위원 직무 편람이란 게 있어요. 법은 아닌데 공무원들이 지켜야 할 가이드라인이요. 한마디로 가이드라인. 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방금 물어보신 알바, 파트타임, 일용직 전부 다 개인회생은 가능은 합니다. 단 하나의 조건은 필요한데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뭐 주 1회 아르바이트라든지 맞아요, 이런 게 꼭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적으로 계속적으로 나가야 되고 반복적으로 나가서 돈을 벌 수 있어야 되는데 대신 이런 건 안 되죠. 소득이 있다가 없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 정말 진짜 하루 일하고 그렇죠, 맞아요. 단기 알바라든지 이런 건 안 되지만 주 2회씩 주말 알바를 하더라도 몇 달 몇 년을 꾸준하게 이건 가능한 거잖아요. 그건 된다 이거죠. 대신 주 2회가 돼버리면 그분이 아주 고소득 프리랜서나 아르바이트라면 회생이 가능할 건데 보통 이제 회생하시는 분들이 소득이 높을 리가 없잖아요. 그쵸. 다들 막 일용직으로 전전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 2회 나가면 급여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걸로는 안 되고 적어도 한 최저시급이 지금 한 180 정도 내외가 되죠. 그러니까 그거 정도 이상은 벌 수 있는 일용직을 해야 돼요. 알바든 파트타임이든 편의점 알바든 공사장 일용직이든 뭐든 상관없는데 150에서 180 정도는 적어도 벌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건 직업으로 인정받는 거죠. 그분은 개인회생을 시켜줘요, 법원에서. 그러면 급여가 60만 원인데도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하셨잖아요. 맞아요. 근데 150, 180 정도는 벌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60만 원은 어떻게 가능한 거죠? 자, 여기서 60만 원은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60만 원 벌어버리면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을 얻는다고 보질 않는 거예요. 그쵸. 이 사람은 그냥 뭐 무직이라 보는 거죠. 정말 예외적으로 오늘 이분이 이제 그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화곡동에 거주하시는 55년생 여성분인데 요분은 왜 그랬냐? 소득이 지금 60만 원이잖아요. 아기 돌보미 일하시잖아요. 자녀들이 소득을 보태주겠다는 거에 대해서 확실한 계획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60만 원인데 자 보세요. 본인이 150만 원 소득을 벌면 1인 생계비 110만 원을 공제하면 40만 원이 남는다고요. 1인 생계비, 한 사람이 최소한 먹고 살아야 되는 돈이니까 법원에서 안 가져가요. 선생님이 150만 원 벌지만 110만 원은 선생님 먼저 쓰세요. 쓰시고 남는 40만 원은 법원을 주세요. 그럼 그걸 채권자한테 배당을 할 테니까. 아까 얘기했던 사람처럼 60만 원 되면 110만 원 빼면 이거 뭐야 안 되잖아. 그러면. 그렇죠. 사실 의식주 생활이 불가능한 금액일 텐데. 안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분들 안 되는데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내가 자녀들한테 소득 지원을 받고 주거 지원을 받아서 나는 1인 생계비가 필요 없다. 자식들이 나를 다 부양해준다. 그 대신 내가 60만 원 남는 거는 전부 다 내가 채권자를 위해 변제하겠다. 이렇게 된 거지. 그렇다면 이렇게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자녀가 아니고선 친인척까지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정말 뭐 저랑 친한 형, 친한 언니 집에서 전 살게요. 그래서 이 60만 필요 없습니다. 언니가 저 밥도 먹여주고요. 뭐 여기서 재워주기로도 했고요. 네네네. 근데 이렇게 이제 혈연 관계가 아닐 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안 믿어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쵸. 판사님들 안 믿죠. 네. 아는 언니가 한 달에 뭐 50만 주기로 뭐야 그거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는 그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인정을 잘 못 받아요. 못 받고 이분도 친자식이니까 또 이분이 부업으로 하시는 게 자식 집에서 얹혀 살면서 그 손자들을 돌봐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이 살고 보태주고 또 집이 또 자녀들 자가주택이었으니까 이게 이제 확실한 거고 내가 아는 누가 보태준다면 이거는 이제 뭐 무조건 안 된다까지는 아닌데 네. 그 회생법원 재판부 판사님이 거의 뭐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네.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데 네. 이렇게 내가 1인 생계비가 110만 원까지 필요 없다. 나는 생계비가 이만큼 많이 필요 없고 최대한 변제해 줄 수 있다. 요게 소명이 되면 60만 원이지만 통과를 하는 사례도 있긴 하다. 여기에 한 가지 더 팁을 드리면 고령자 같은 경우는 사실 소득이 다 낮아요. 그쵸. 알바해도 150 벌기 쉽지가 않아요. 그쵸. 이분은 사실 파산해도 상관없거든요. 파산을 위한 딱 조건에 딱 맞는 거죠. 소득 60만 원이지 재산도 없지. 이거는 이런 분들은 나는 파산해도 되는 사람인데 채권자한테 너무 미안해서 내가 달 50이라도 60이라도 변제를 해주고 싶다. 요 부분을 소명해줘야 돼요. 변호인 의견서에서 요게 한 문단이 들어가면 이제 판사님도 납득을 하는 거지. 파산해도 되는 사람인데 가짜 직업을 만들어서 회생해달라는 게 아니라 파산해서 한 푼도 안 갚아도 되는 사람인데 자기가 그래도 50이든 60이든 미안한 마음에 최대한 변제해보겠다 하니까 그쵸. 그게 이제 감동적이니까 이런 건 이제 인가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거죠. 단 원칙적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했던 내용의 결론은 자, 급여가 최소한 최저 시급 이상은 받아야지 개인회생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소명할 자료가 있는 사람은 소득이 80만 원, 60만 원인 경우도 개인회생을 예외적으로 통과시킨 경우가 있기는 하다. 그 사유를 제가 성공 사례를 설명드렸습니다. 네, 오늘 배동훈 변호사님과 개인회생 그리고 이혼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거 말고도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보면 전화번호 있거든요. 전화 주셔도 좋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네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